자, 오늘이 뭐예요? 도함수 활용 2 극대극소 그래프. 결국은 뭐다? 그래프 그려보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극한, 뭐 연속 이런 거 다 배워온 이유도 다 뭐였다?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서 수2를 가지고 이제 수능 대비를 해보면 있잖아. 내가 해줄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 그때도 뭐 극한도 풀고 연속도 풀고 뭐 적분도 풀고 넓이도 하고 할 텐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하고 또 뭐 너희들이 그때 수능 대비할 때 그때 이제 풀어보면 너희들이 알겠지만은 결국은 계속 그래프 특징 찾기야. 계속 내가 설명하고 계속 어려운 문제 보여주는 것들이 다. 알았죠? 그래서 요 단원이 수능으로 치면 이제 킬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적분이랑 섞어서 킬러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떻겠어? 이번 기말고사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간고사보다 아마 더 어려울 거다. 뭐 수험보다 수투 자체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개인 차이인데, 그게 아니라 뭐 수험보다 수투가 쉬웠던 사람들도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어려울 거야. 알았지? 넓이 얘기 안 들어가더라도, 넓이 얘기에서 심화가 안 나온다고 해도 여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조건. 알았죠? 우리 반 접선을 아예 안 나갔니? 우리 반 접선 안 들어갔던 학교. 아, 너희들은 이제 뭐 지난 수업 들어야지. 네. 자, 간다. 어쨌든 그래서 극대극소 가자. 우리 반 근데 접선 수업을 내가 안 했어? 했잖아. 여긴 했을 걸요가 아니라 하긴 했어 다. 그걸로 끝이지. 삐지지 마.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삐져. 자, 자, 어쨌든 극대극소 그래프라고 하는데 결국은 근데 이제 극대극소보다 먼저 나오는 게 혜인아. 자, f가 저기 음의 무한대서부터 한 3까지, 1까지 오는 동안에 a라고 하죠. a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리고 a부터 b까지는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b부터 무한대까지, 양의 무한대까지 계속 증가하는데 그래프 허공에 그려봐. 그렇지. 증가 감소를 알면은 다 그릴 수 있다. 맞죠?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증가로 바뀝니다. 그걸 이제 부드러운 곡선으로 뾰족하지 않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알아야 된다? 증가 감소를 알아야 되고, 지난 시간까지 그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 활용 1번까지는 이제 f 프라임 값이 원래 뭐 x, a 쓰는데 그냥 프라임이라고만 해놓게. 그걸 하나의 값으로서 뭐 했어? a라고 할까? a로 하자. 값으로서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됐었지. 근데 이제는 뭐 한다?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요거만 가지고 뭘 판단을 한다? 증가와 감소를 판단을 한다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어. 알았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뭐 무조건 중요해라는 느낌보다는 딱 내신용으로 진짜 너희들 많이 틀려오는 걸 하나 설명을 좀 할 텐데, 함수의 증가와 감소 좀 설명을 해봅시다. 이게 우리 방학 때는 이제 내가 뭐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 막 이런 얘기 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증가와 감소가 뭐 함수에 따라서 사실은 좀 정의가 살짝 달라짐.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은 어쨌든 뭐다? 그냥 함수의 증가와 감소다. 그냥 증가 감소 자체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특정 구간에서 또는 실수 전체의 구간에서 x1보다 x2가 더 클 때, 그때 함수의 값 fx1과 함수 값 fx2를 비교했더니 뭐하다? fx2가 더 항상 크래. 언제? 어느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1, 2에 대해서 항상. 그러면 이거는 뭘 나타내게 된다? 이 함수는 그 구간에서 또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합니다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얘가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면 뭐야? 그건 감소가 되는 거지. 이거는 감소는 따로 안 쓸게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식은 너네가 쓸 일은 없을 거고 보고 읽을 줄만 알면 돼. 어쨌든 이거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게 불연속이든 연속이든 미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다 떠나서. 알았죠?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면은 증가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승희야. 아니, 하지 말고. 자, 가자. 두 번째. 두 번째. 그냥 가자. 자,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눈 뒤졌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야, 여학생이 나한테 윙크해도 소름 끼칠 판에 네가 나한테 윙크를 하면 나는 두렵지. 가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어떤 구간 내에서. 마그네 시험이 부족하니 혹시? 뭐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뭐 한다? 자, f'을 비교해 봅니다. 그 녀석이 뭐해?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된다? 그 함수는 여보세요? 뭐 한다? 증가한다.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야. 알았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지. 뭐 문제에서 증가하는 함수 fx에 대하여라고 하면은 f'x의 부호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 구간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때문에 참거짓 문제에서 너네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왜 그런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간다. 일단 f'x가 항상 양수,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함수를 그려봐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 그 중에 딱 하나만 그리면 요런 느낌이겠지. 계속해서 양수만 나오게. 접선의 기울기가 0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되게. 그지? 근데 증가하는 함수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있겠지. 근데 뭐도 있어. 이런 녀석들도 있지. 순간적으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을 가지기는 하는데 바로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는 녀석. 맞죠? 그런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은 어떻게 됐겠어? 증가하다가 0을 찍었는데 있잖아. 그때부터 한동안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0을 가지는 거야. 또 증가하는 거야. 이런 형태의 함수도 있겠냐 없겠냐? 이것도 있겠지. 있겠지. 그래서 뭐 하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얘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얘네 둘이고 얘의 진리집합은 얘다. 그러다 보니 진리집합의 포함강이 어때? 이런 식으로 되지. 그래서 명제는 뭐가 성립한다?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는 거임. 알았음? 그거 역시 잘 기억해두고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진위 판단, 찬거지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다음 주 옳은 것은 1, 2, 3, 4, 5 이런 거. 그런 진위 판단형 문제에서 너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게 될 거다. 조심해라. 함수 fx가 뭔지를 잘 봐라. 방함수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x의 식을 빵 줬는데 그게 미분 가능한지 연속인지는 너희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함수들에 대하여. 알았죠? 그거를 잘 봐야 된다. 귀엽다 또 함수 다르고 니은 함수 또 다르고 할 수 있잖아. 알았지? 요 밑에 건 지워도 되나? 어.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수2다, 그죠? 수2에서 다루는 거의 99%의 함수들은 다 무슨 함수임? 사실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아니지. 뭐야? 3차함수 fx잖아. 4차함수 fx고, 그지? 그래서 다항함수에 대한 증가와 감소에 대하여 알아보자. 라고 하면 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녀석과 증가한다라는 녀석이 서로 동치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명제와 역인 명제가 다 참인 거지. 왜? 아까처럼 특정 구간에서만 상수함수가 나오는 함수는 없잖아. 아, 물론 상수함수는 제외해야겠죠. 최소 1차 이상. 이 빨간색으로 쓴 건 아닌데 이게 흰색이다, 흰색. 아무튼 알았지?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사라지니까 결국 두 집합이 같잖아. 진리집합. 그래서 이것도 성립, 이것도 성립. 알았음? 알았음?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다음 함수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뭐 제일 위에 뭐 예를 들어 17번 하면서 여기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라는 거랑 여기는 그냥 함수 fx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뭐 다음 함수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여기서는 막 gx를 줬는데 막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뭐 주는 거랑 완전 다른 보기가 되는 거라고. 알았지? 증가함수 물어볼 때 그거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알았죠? 이런 거 잘 봐야 돼. 끝.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어디로? 나는 원래 그래프를 그리러 먼저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방학 때 한번 하긴 했으니까 그냥 책 순서 따라 그래프 그리기 전에 그래프에서 이제 3참수에서 얘들아 3참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쳐보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들 찾아봐. A, B, C, D, E, F. 자, 이 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들이 뭐임? 너, 코코만 벌렁벌렁 넣어 임마 너. 그렇지. C랑 E 알지? 중학생 때는 사실 B, D, F, A 이런 게 더 중요했잖아. X절편, Y절편 하면서 그치? 걔네들 항상 나타내고 그랬었잖아. 이참수 그리고 할 때 꼭지점 나타내고 했잖아. 꼭지점 그거구나. 아무튼 X절편, Y절편 구하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X절편, Y절편은 구하라고 할 때 그때만 구하면 되고 지금 이제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점들은 얘네들이지. 이런 점을 뭐라 불러? 극대극소라 부르죠. 그 극대극소를 이제 그래프 그릴 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미리 먼저 여기서 하고 그래프 그리러 가자. 함수 fx의 극대와 극소. 함수 fx의 극대극소 정의 아는 사람 손. 잠깐만, 이거 하나 해놓고 가자. 이것도 포함. 알았죠? 이것까지 포함. 진입한다는 문제. 아무튼 함수 극대극소의 정의가 뭘까? 헤이. 아니야. 미안해요. 너무 날카롭게 대답했네. 동현아 뭐야? 윙크하지 말고 새끼야. 승희야 뭐야? 어? 그게 극대야 극소야? 극대죠.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겁니다. 저 정도로만 대답할 줄 알면 돼. 알았지? 원래는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야.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그냥 하나의 구간만이라도 만족하면 참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만 보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지? 좀 이따 얘기하자 이거는. 어제는 그래서 그 어떤 구간에서 또는 A의 주변만 딱 바라봤을 때 뭐 해야 돼? 그 A일 때의 Y좌표 FA가 그 주변에 있는 이 어떤 구간에 있는 다른 범위에 있는 FX들보다 뭐 하다면 항상 크거나 같다면은 그때 FX는 뭐 한다? X는 A에서 극대이다. 이게 극대의 원래 정의임. 하나씩 두 번째 FA가 다른 FX들보다 Y 값들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극소가 되는 거지. 알았죠? 이게 극대 극소의 정의입니다. 뭔 말할? 그래서 어떤 거 이런 거 봐봐.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이걸 극대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유가 뭐야?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얘보다 큰 게 있을 수 있지. 너는 넓게 잡으면. 근데 좁아지고 해서 이런 구간 하나만 딱 봤을 때 이 Y좌표들보다 누가 얘가 제일 크네? 만족하는 구간이 하나 생겼네? 그러면 뭐다? 이건 극대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동현아 뒤에 차연아 여기는 극대야 극소야? 그러면 여기는 극대야 극소야?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냥 이 함수 fx에서 이건 극대야 극소야? 맞지 극대지. 맞지? 왜?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얘네들이 더 작잖아 얘보다. 그래서 얘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주변만 보면 된다는 게 그 얘기. 알았음? 승호 알겠음? 자 가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 극대극소. 이것도 방학 때 했던 건데 이거는 그려도 좋고 안 그려도 좋아.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려놓으세요. 물어볼 거임. 지금까지 안 물어봤던 사람들 물어볼 거임. A, B, C, D, E, F, G. 자, 가자. 극대를 모두 찾아보시고 극소를 찾아봅시다. 자, 각자 생각할 시간 7초.
1, 2, 3, 4, 5, 6, 7. 자, 승빈아. 극대인 곳들 다 불러봐. 이 빗나간 거 아니야? 시비 걸지 마. 빗나간 거 아니야? 이거 빗나간 거 아니야, 이거? 너 찾아봐. A, B, D. F는 뭐야? 여기까지. 이거 4개가 다 극대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오늘 질문 처음 하는 승희. 자, 극소 다 찾아봐. 너요. C, 응? E, A. 그렇지. 기억나지? A는 극대이자 동시에 극소인 거. 왜? 극대의 정의에도 극소의 정의도 다 등호가 붙어 있잖아. 그 구간 내에서 다 같기만 하더라도 극대이고 극소가 돼.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이 값이 주변에 있는 걸 봤을 때 다 같잖아.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상수함수처럼 생긴 곳에서 어느 하나의 점을 잡으면 그건 극대이자 동시에 극소이다. 그래서 극대를 모두 구하시오 할 때 A 빠뜨리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나 항상 이걸 설명을 하긴 했는데 내신에서 이거 물어보는 학교는 난 못 본 것 같아. 아직. 항상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조심하라고. 알았죠? 알았죠? 어쨌든 자 그러면 극대의 예시를 몇 개만 그려보자. 이거는 안 그려도 돼. 몇 개를 그려보자. 어떤 거 있었어?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맞지? 극소도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하잖아, 맞지? 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수투를 배우고 있다. 수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어떤 함수야? 3차, 4차. 섞어서 뭐라 불러? 합해서.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맞죠? 근데 다항함수는 어떤 종류야? 어떤 함수의 종류야? 또! 연속 맞지? 근데 또!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그렇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무슨 함수야? 그렇지.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은 나올 때까지 기다렸냐? 자, 이거 지워도 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수투라고 하다 보니 다항함수를 다루게 되고 다항함수보다 조금 넓은 범위로 가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다. 맞죠?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극대 극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주황색으로 내가 나타낸 예시 중에서 뾰족한 점들 다 지워야 되지. 불완소인 점이 있는 곳들 다 지워야 되지. 그럼 결국 남는 게 뭐야? 쟤네들이. 두 놈의 공통점은 뭐고? 삐빅, 삐빅. 오케이? 그래서 뭐야?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 극소. 미분 가능한 함수는 결국 극대에서 극소에서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해? 프라임이 0인 거지. 그래서 뭐다? 함수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 합해서 그냥 극값이라고 할게요. 극값을 가지면 뭐다? f'a는 뭐 한다? 무조건 0입니다. 맞죠? 또 f'a가 0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곳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이 면이 아니지. 왜? 이런 예시들이 있잖아. 이런 것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가 아니잖아. 프라임은 0이지만 맞지? 그래서 요놈이 아닌 요놈과 요놈의 공통점은 뭐야? 프라임, 도함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데 얘는 양에서 양으로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뭐 한다? f'a가 0이 되면서 그 f'x의 부호가 어때야 돼? x는 a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죠? x는 a의 좌에서 우로 갈 때 좌우에서 뭔다?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야 극소야? 승빈아? 하하하.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대야 극소야? 시드나? 뭐야 이거?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맞지요? 뭐 이거 다. 자, 까지 하면은 뭐야? 극대 극소는 끝이 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개 쉽죠?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이거는 계산형 문제에 도움이 1도 된다, 안 된다? 계산형 문제는 솔직히 이 도움이 100%안 돼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럼 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뭐뭐뭐뭐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 가나에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낚이지만 않으면 돼. 조심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다 뭐다?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려올 진입한다는 문제 때문에 조심 좀 하라고.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거다. 어디가 중요하겠어?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어? 얘네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 잘 봐야 된다. 알았죠? 극대극선 다 항함수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다. 알았어?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잘 정리하세요. 이거 책에는 나랑 조금 다르게 정리되어 있을 거야. 정리할 사람들 정리 먼저 하고 다 되면은 그래프 얘기하면서 특징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 이번 시험에 100점은 많은데 등급이 좋은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 결국 저거 다 설명한 이유가 뭐다? 이거 풀라고. 뭐? 다함수의 그래프 그려보죠.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안 한 거 맞지? 얘들아. 표정들이 다 왜 이래? 우리 이거 안 한 거 맞지? 그지? 우리 시험 끝나고 첫 수업 맞지? 왜 다 알아요 표정이지? 옛날에 지금 고3들 옛날에 그런 적 한 번 있었거든. 수업을 막 1시간 열심히 해서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인가 그랬는데 첫 수업인가 아무튼 막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 근데 애들이 자꾸 쉬는 시간 돼서 피식피식 뭐 웃는 거야 나를 보면서. 그 왜 자꾸 웃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지난번에 수업한 거야. 1시간이 이미 흘렀는데. 아 개빡쳐가지고 그때. 아무튼 가자. 얘네들이 2학년 때, 그러니까 작년이지. 자 어쨌든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총 몇 가지가 있다. 차연아? 아 너는 이거 할 때 나랑 안 했구나. 혜인아? 연우야?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 기억나? 아, 승우야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 혹시 머리는 추석 내려가서 못 잘랐구나 너. 아무튼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건 너 맞아. 뭐뭐였는데? 너 찍었지? 찍지 말고 몇 가지 있었어? 8가지나 돼? 되게 많이 배웠다 너 혼자. 3가지입니다 3가지 그죠? 저기까지 넉넉하게 8가지. 자 어쨌든 가보자.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이 있다. 3가지가 다 중요하다. 알았지? 자, fx라는 함수의 식을 x 3승 넌 이따 남아. 마이너스 3x 뭐 해보지?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대. 이 함수에 뭐 조사해보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 아까 했던 거. 일단 증가감소 판단해야지. 그럼 다함수에 대한 증가감소니까 뭐 하러 가겠어? 프라임의 부호를 판단해야지. 양수음수 맞지? 뭐 영도 포함해서. 그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는 거지. 뭐 나왔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나왔고 자 양수랑 음수를 다 판단해야 돼. 양수를 볼래? 찾을래? 음수를 찾을래? 양수도 찾고 음수도 찾아서 증가함수 해야 되잖아. 양수를 찾을래? 음수를 찾을래? 응? 0을 찾아야지. 에휴. 그래서 x값을 보니까 뭐뭐 나왔어? 뿔마 1이 나오더라. 그럼 뿔마 1 때만 0이고 그럼 거기서만 부호가 바뀔 후보고 나머지에서는 부호가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 맞죠? 어쨌든 이제 그 사이에서의 또는 마이너스 1과 1 말고 다른 범위에서의 부호를 찾으러 갈 건데 그 부호를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3개가 되는 거지. 첫 번째 방법은 교과서 방식이고 문제집 방식이라서 문제집 해설들은 계속 이 풀이를 쓰고 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왜 한다? 학교에서 뭐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서 수령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그게 뭐다? 증감표. 증가와 감소를 표에다 정리하는 거. 굳이 그렇게까지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그지? 근데 정리를 해보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야 되는데 방금 프라임이 0이 되는 걸 찾았으니까 뭐 x 값이 0이랑 1이랑 아니지. 이 마이너스 1과 1을 찾았지. 그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더 떼자.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바뀌었어? 프라임의 부호가 일단 바뀔 수 있는 후보가 생겼다.
어쨌든 여기서 뭐가 나오고 0이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럼 그 사이는 부호가 일단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봐? 뭐 x에다가 0을 넣어본다던가 이 사이는 아무거나 뭐 미친 척하고 2분의 1 넣어본다던가 어쨌든 넣어주면 뭐 나와? 음수 나오네? 한 번 음수 나오면 계속 음수일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보면 되는 거지. 양수죠. 얘도 양수죠.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더라. 그러면 이제 F는 뭐다? 얘가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보통 이렇게 한글로 많이 쓰고 나는 귀찮아서 그냥 이거를 증가한다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아니,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그때 여기다가 이제 뭘 써? 극대 그리고 극소를 써주려고 먼저 한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값도 넣자. F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4야? 4. 여기는 뭐임? 0 맞지? 0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표에다 다 정리를 했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거지. 알았죠? 그때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더 살을 붙이자면은 이것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생들은 보통 여기다가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라고 표기만 합니다. 그 밑에 뭘 쓰는 건 아니고 점점. 그냥 끝까지 계속 증가해요 라는 의미로. 알았지? 여기도 뭐 쓰는 건 없음. 어쨌든 이제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건데 우리 그릴 줄 아니까 이걸 가지고 그리는 거는 생략만 하자. 좀 이따가 뒤에 어차피 그릴 거라. 알았죠? 이렇게 표를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해? 시험 직전에 한 번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된다. 표. 알았지? 혹시 이제 서술형으로 내는 사람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그냥 참고 좀 하고. 솔루션 2. 두 번째. 우리 표에다가 지어도 되지? 표에다 굳이 정리할 것까지는 아니잖아. 우린 그냥 뭐만 알면 돼, 사실.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만 알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뭐 도함수 F'의 부호만 알면 되니까 도함수를 그냥 뭐로 눈에 딱 보이게 하려고 뭐 하는 거?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뭐 지금 이거 못 그린 사람 없잖아요. 최고책에서 양수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0이 되니까 x축과 만난다는 얘기니까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누가 봐도 이거지. 그럼 뻔하잖아. y좌표들 양수고 음수고 양수네. 그래서 여기서 고조수 내려가지고 뭐해?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y좌표를 구해봤던 얘가 0이고 4야. 그럼 0이니까 x축 붙여주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y축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4 하면 끝나잖아. 맞죠? 맞죠? 근데 이것도 불편해. 왜? F' 굳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 사실 우리 뭐 해? 뭐 방학 때 배운 거 기억을 한다면 프라임이 0 되는 게 두 번 나오는 3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 무조건 외우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다? 이 세 번째는 개형. 다항함수, 3차, 4차 함수. 다항함수의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외워버려. 맞지요? 그렇게 푸는 게 이제 우리가 직접 푸는 방식. 실제로 그림표를 그리는 방식. 그게 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방식. 첫 번째, 증간표는 언제 쓴다? 너희들이 평소에는 쓸 일이 전혀 없고 보고 읽을 일도 사실은 잘 없고 뭐? 그냥 딱 서술형. 서술형에서 뭐?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딱 요거. 그래프를 그려서 뭐 방정식의 근 찾고 뭐 또 뭐 있냐? 뭐 극대 극소 찾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돼. 증간표 안 해도 돼. 알았죠? 그냥 그래프 그리시오가 딱 목적인 그 문제에서만. 또는 증간표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시오를 물어보는 딱 그 문제만 필요한 거 나머지는 필요 없고. 두 번째, F'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 뭐라 그랬어? 기억나나? F'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 이것 자체가 사실 이 프라임의 그래프를 줄 테니 fx의 그래프를 맞춰봐. 문제 유형으로 등장한다 그랬지. 수2에. 자, 그런데 이거 기억해놔라.
너희들 중에 미적분이라는 과목, 고3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선택해본 사람, 아니 배워본 사람 없잖아 아직, 그지? 미적분이라는 과목 할 사람 손. 수능까지 생각을 하고 일단 어쨌든 고3 때 나 선택 미적분 할 거예요 손. 현우 빼고 싹 다네. 자네는 화통? 자 아무튼 미적분인 사람들은 잘 들어. 미적분은 이거 없다. 미적분이란 과목은 무조건 F 프라임 그래프 그릴 거야. 알았지? 미적분은 무조건 F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답을 내는 거다. 알았죠? 그때 오히려 더 필요한 거니까 그거 참고해놓고. 너네 이번 겨울방학 때 하는 애들이 생기겠네 그러고 보니까. 하는 애들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미적분 하는 사람 다 하는구나. 그지? 조만간 반 흔들 거야. 그래서 민채랑 채원이도 수환이도 우리 반 들어올 수 있음. 민채랑 수환이가 한번 싹 흔들 거야. 시연이까지 다. 가능하면 걔네들은 월터반으로 보내고 싶기는 해. 근데 종총으로 굳이 뜯어야 되나? 진짜 개 시끄럽겠다 우리 반. 그 세 명이 좀 시끄러. 너 한 10명 모아놓으면 걔 한 명 정도 돼. 셋 다 미친놈들이라서. 아무튼 합쳐질 거야. 웬만하면 민채는 너랑 같은 반으로 넣을게. 넌 시연이랑 뜯을 거야. 아무튼 가자. 그래서 어쨌든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 요거는 이제 수투 거. 수투에서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 이거 쓴다. 맞지? 자, 다들 외우고 있죠? 갑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몇 가지 있어? 승희야? 그래봐. 허공에. 손가락으로. 뒤졌다, 너는. 그래. 한 번 더 봐줄게. 그렇지. 자,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보지마. fx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뭐 해야 돼? fx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을 해야지. 그래서 뭐 찾을 거야? 뭐 찾을 거야?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 새끼야!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한다? 프라임은? 오늘 첫 수업, 첫 내용이 이거였잖아. 얘한테 시킨 거. 뭐 했어? 내가 뭘 알려줬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힘들다. 증가함수를 판단해야지. 증가함수를 판단하려면 F 프라임을 뭘 판단해야지? 증가함수를 판단하려면 F 프라임의 부호를 판단해야지. 그치? 양수, 음수 판단해야지. 그치? 맞지? 그럼 양수도 찾아야 되고 음수도 찾아야 되지. 그럼 양수, 음수를 다 찾아야 되니까 뭘 찾으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야. 그래서 힘들어. F 프라임 X가 0이 된 걸 찾아볼 거야. 근데 3차 F를 미분을 해버렸네. 그럼 F 프라임은 뭐임? 2차임. 는영임. 뭐임? 방정식이지. 그럼 2차 방정식에는 뭐가 존재해? 근들이 존재하고 그 근이 어떠느냐에 따라 그래프가 결국 달라지는 거지. 두 개 이거면 어떨 수 있어? 둘 다 다른 값으로 실근실근일 수 있고 똑같은 값으로 실근, 다른 말로 중근일 수도 있고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허근 두 개 서로 다른 거 맞지? 일 수 있겠네. 그래서 그래프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알았음? 진짜 알았냐? 그래서 첫 번째 뭘 찾아봤을 때 F'X 는영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근을 찾아봤는데 무슨 근이 나왔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왔을 때 1번. 두 번째 F'X 는영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봤는데 뭐 나왔을 때?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말로 중근이 나왔을 때 2번. 세 번째는 뭐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을 때 3번. 알았어? 그거에 따라 각각의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다? 결국은 F'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거잖아. 그래서 부호가 어때? 양이네 무조건. 그럼 무조건 그래프는 어떻게?
그다음 얘는 뭐임? 당연히 이거잖아, F 프라임은. 그냥 양수잖아.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다시 증가하는 거야. 얘는 이제 이거고. 맞지? 그때 지금은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F 프라임을 자꾸 옆에 작게 그려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수투대 안 한다. 근데 미적분은 계속 이거 그릴 거라고. 그게 미적분 풀이야. 거기서 다루는 함수들. 알았지? 계속 이거 판단하게 될 거야. 아무튼 하나 더. 다른 용어. 네. 끝! 두 번째. 사참수 가보죠. 하연아, fx 4참수야. 자, 4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해야 돼? 아니, 뭘 해야 돼? 그래프 그리려면. 그렇지. 미분을 했어. 우린 미분을 왜 했어? 뭐 보려고?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양음을, 즉 부호를 본다는 얘기니까 뭘 찾아야 돼? 힘들어라. 그래서 뭐다? 3차. 유변성과 3차. 능력이 붙었네? 방정식이고, 그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야? 3개잖아. 그 3개의 근이 어떤 느냐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이 다 달라지는 거야. 뭐 그게 당연히 4개인데. 알았지? 왜 4개야? 이 3개가 다 다른 실근. 2개는 같은 실근. 한 놈만 달라. 3개가 다 같아.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그리고 2개는 허근, 하나는 실근. 해서 총 4가지. 알았죠? 그래서 1번 뭐예요? F 프라임 능력이 무슨 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 2번은 뭐예요? F 프라임 능력이 뭐 할까? 한 중근과 한 실근. 다른 한 실근. 그리고 3번 건너뛰고 4번 뭐 할까? F 프라임 X 능력이 3개가 다 겹치는 근. 3중근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3번 F 프라임 X 능력이 뭐? 허근 2개 섞이는 거. 두 허근과 한 실근. 알았죠? 끝.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얘는 그릴 줄 알지? W 모양. 여기 놓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여기가 중근이야, 여기가 중근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알파죠. 중근 쪽. 그래서 중근이 더 크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알았음? 다 아는 거 다시 정리하는 중. 그래서 이거 빨리 하고 쉬고 나서 뒤에는 이제 그래프 성질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때 그 비율관계 같은 거. 얘는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 휘청하는 곳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구분 안 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겠네. 서술형에서는. 얘는 그냥 이참수랑 비슷하게 생긴 거. 알았죠? 요렇게 그래프 4가지. 얘는 그래프 총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이거랑 뭐랑 연결시켜? 다음 함수 fx가 뭐 하도록?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도록. 극대와 극소가 뭐 하도록? 뭐 극소값이 반드시 존재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 있지. 얘 극대, 극소 몇 개씩? 하나씩 존재하지. 근데 3참수 중에 얘는 극대 있어 없어? 극소도 없지. 얘도 뭐야? 하나도 없지. 그래서 너희한테 물어보는 게 뭐겠어? 극값을 갖지 않도록 또는 극대를 갖도록 또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갖도록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너희들은 뭐 판별식형보다 크냐? 판별식형보다 작거나 같냐로 답을 내겠지. 보통. 알았지요? 나만 숨차지 지금. 1번 얘는 뭐예요? 극대 몇 개 있어? 극소 몇 개 있어? 얘는 극소만 한 개 있어. 얘는 극소만 한 개 있어. 얘는 극소만 한 개 있어. 지금 이것도 그렇고 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극소는 3차는 무조건 나온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 물어보겠어? 극대를 가질 때, 안 가질 때. 근데 얘는 이거를 물어보면 이거로 답을 하고 이걸 물어보면 이걸로 답을 하는데 얘는 이걸로 물어보면 얘로 답을 하는데 이걸로 물어봐도 이걸로 답해야 되지. 이놈의 여집합 하면서.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극대를 갖는다, 안 갖는다로 구분을 하게 될 거다. 4차는. 알았음? 끝.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뭐야? 사실 다함수 그래프 단어는 최대 최소 빼고는 끝. 근데 최대 최소는 나는 설명 잘 안 할 거라.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나오는 조금 업그레이드 문제들을 이 뭐 있는지 말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4차 함수 그래프 특징들, 그래프 그릴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 4A, L, 3성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한 번 더 정리. 오늘은 수업 중에 문제 푸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은 한 40분. 늦어도 한 50분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자, 어쨌든 그래서 뭐 그래프 이제 그릴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때 너네들이 그 3차, 4차 함수 그래프 이제 뭐 너무 많이 그려봐서 다 그릴 수는 있을 거고 그걸 그려서 뭔가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나중에 너희들한테 이거 아까 물어본다 그랬지 뭐 어떤 3차 함수 fx를 미수를 막 줘. 미수를 막 주고 나서 뭐 물어보겠어? 극대수를 모두 갖도록.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랬어? 프라임이 0보다 크다. 프라임이 아니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는 걸로 해결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극대와 극소가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존재하도록. 그럼 무슨 문제가 돼? f'x는 0의 두 근이 뭐 하도록?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도록. 그럼 무슨 유형이 된 거임? 너희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 근의 분리. 그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랑 연결시키면 이제 내신형에서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 뭐 그런 걸로 되는 거지. 알았죠? 뭐 그런 얘기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큰 건 없습니다. 뭐 좀 하자. 비율관계 얘기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이거는 진짜 지겹도록 볼 거야. 작년 고3들도 그랬어. 이거 또 이제 너네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3학년 앞두고 뭐 수원수투 다시 한번 듣는 사람들 또는 이제 수능 대비 시작하려고 3학년 2학기 때 또는 3학년 여름방학 때도 이제 수업 들을 학생들 걔들 수원수투 수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비율관계일 거야. 그때 애들이 그러지. 아, 또 저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 쓰거든. 그래서 계속 또 보여주고 하게 될 거다 앞으로도. 자, 일단 이차함수 얘기로 넘어갑시다. 우리 어차피 정적분도 했잖아, 하기는. 그지? 이차함수에서 뭐 나와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그렇게 fx가 만약에 ax제곱으로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뭐? 이거 넓이 있고. 뭐였지, 동현아? 동현아? 뭐였지, 혜인아? 6분의 절대값 A. 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몇 승? 3승. 이 3승은 2차 함수 적분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이거 또 까먹었거나 어디 정리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만 정리해라. 아는 사람들은 또는 어디 정리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냅둬놓고. 자, 보통 여기에서 이 접선을 많이 주죠. 근데 뭐 꼭 X축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점에서나 그 뭐 접선 얘기할 때도 있다. 알았지?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물어보는 거 뭐? 비 넓이와 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 현우야? 2대 1. 알았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까지 3. 2대 1대 3. 이거 옛날에 평가에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는 이 정도가 다고 그 다음에 어디? 3차 함수로 넘어가지. 3차 함수로 넘어갔을 때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다시 얘기할까? 3차 함수로 넘어갔을 때 그래프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처음엔 좀 급하다가 중간엔 좀 완만하다 살짝 완만하다가 좀 급하다가 그지? 그래서 극대 극소에서 가로로 그리고 세로로 보조선을 긋고 그에 만나는 점들마다 다 세로 보조선 또 긋고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여기서 가로 세로 보조선을 그어주면은 이 간격은 지들 4개 다 똑같고 요 간격은 지들끼리 2개 똑같고 이런 특징들이 생긴다고 했고 맞지?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점대칭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점대칭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2-x랑 2 플러스 x가 같다. 이거면 뭐야? 이 x는 2에 대한 대칭. 좌우 대칭이 있고 4차 함수처럼 2차 함수처럼. 오케이?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거는 2,0 됐지. 그럼 3차 함수는 요 점이 2,0이 되는 거거든. 뭐 이런 특징으로도 얘기는 할 수 있다. 알았죠? 어쨌든 점 되지. 그리고 나서 뭐 꼭 기억하라 그랬어. 넓이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 함수 fx가 뭐로 시작할 때 ax 3승으로 시작할 때 그리고 요 간격을 l이라고 뒀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얼마다? 4a l 3승이다. 정확하게는 a는 절대값. 알았죠? 근데 그냥 4a l 3승을 깔끔히 쓸게요. 자, 요거 내가 지난번에 증명 안 해줬지? 요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야. 그게 왜 4a l 3승일까, 얘들아? 맞아요. 어떤 함수를 적분한 거?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미분해서 얻은 부함수의 적분이지. 잘 생각해봐. 이게 결국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가정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야? 알파 베타가 이런 곳이야, 이런 곳. 그지 않니?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F 알파에서 F 베타를 빼주세요잖아. 맞지? 그거를 뭐 부호를 반대라고 생각해봐. 뭐 F 베타 빼기 F 알파의 부호 반대예요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요 녀석은 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를 적분해서 얻는 거 아니야? 그지 않냐? 그놈 앞에다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야. 손가락 부러진다 그거. 그러면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뭔데? 이 녀석의 넓이잖아. 뭐야? 6분의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볼까? 자, 6분의 뭔데? A? 아니죠? 여기서는 F'의 최고차의 개수를 써야 되지. F의 최고차이 A니까 F'은 3A겠지. 절대가 붙였다 치고. 거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3승이야. 근데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야? 2L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 지금 2L의 3승인 거임.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거 약분해주면 분모이고 이거 8이니까 얼마? 4AL 3승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아니 마이너스는 넓이니까 이제 빼야지. 알았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정적분이 밑에 거 적분이니까 음수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때문에 넓이로 바뀐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뺄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식이다. 알았니? 그거를 내가 외우세요. 정말 많이 쓰여요 했던 거고 지금 우리 반은 얼마나 내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많이 보여줬었잖아. 그지? 4L 3승 쓰는 거. 적분을 하고 나서 사실 내가 그 프린트에서 그 고3들 풀리고 있는 프린트다 하면서 막 해줬었던 거 있지. 고난도 문제 몇 개 골라서. 적분을 배우고 나서 그 프린트 문제를 내가 골라줬으면 아마 4L 3승 더 많이 보여줬을 텐데 많이는 못 보여줬어요. 적분하기 전에 그걸 좀 했었어가지고. 아무튼 알겠음? 잘 기억하셈? 4L 3승. 힘들어. 아무튼 그리고 증명은 지우자. 이거는 뭐 물어본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3참수에서도 뭐 있어? 적분 공식. 넓이 공식. 이거는 교육과정에 있다 없다? 없다. 교육과정에는 사실 교과서에는 뭐까지 있어? 저거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 저거는 있는데 3참수권은 사실은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모든 문제집들이 다 다루고 있지. 꼭 X축일 필요는 없었던 거 기억나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그리고 fx의 식이 ax 3승으로 시작하는 3참수로 쳤을 때 이 녀석 넓이 공식은 뭐다 등비나? 그렇지.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그렇지. 3차 적분 4승. 알았어요? 다음 3참수 넘어서 4참수로 갑니다. 자, 4참수에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뭔가 공식을 많이 알려준 건 아닌데 일단 첫 번째 요거 지금 이름이 비율관계니까 이걸 먼저 하는데 요때 여기 있지 여기 여기서 보조선을 그으셈. 그때 극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길이가 몇 대 몇?
아야 아파라. 몇 대 몇? 여기가 3, 여기가 1. 길이 B. 알았죠? 이거 생각보다 많이는 안 쓰이는데 한 번 나오면 있잖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 그거는 알아두세요. 알았죠? 속도 차이가 꽤 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내가 그래프 그릴 때 설명했지 뭔가 요약하듯이 하진 않았는데 4차함수 fx에 대해서 프라임의 영향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0, 1, 2가 나왔대.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좌우 대칭형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0, 1, 3이 나오면 3 쪽이 좀 많이 변하는 거지. 이 뭘 따라간다? 딱 비례하는 건 아닌데 이 간격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넓으니까 많이 내려가게. 그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특징 중 하나가 되고 이거는 이제 막 우함수, 뭐 대칭함수랑 연결시키기도 되게 좋고, 그치? 이거 많이 나오잖아, 이거. 얘가 0인 거.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A인 거. 이거 많이 나오잖아. 우함수 할 때. 그 다음 또 뭐 있지? 너네 알려줘야 되는 게. 그리고 이건 내가 정확하지 않아서 설명 잘 안 하는데 이거 기립이 1대 루트인가 그렇다. 이거 설명하시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 3이냐? 몰라.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가끔씩 뭐 인강이나 어디선가 보면은 또는 너희들이 궁금하면은 만들어 보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가끔씩 애들이 물어보는데 나 안 써 저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었지? 이제 넓이밖에 없나? 넓이가 단 것 같다. 자, 가자. 넓이 공식 4차. 어떤 거?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할까? 얘네들도 사실은 너네 뭐 여기서 그냥 접선 하면서 이런 거 할 때 요거 넓이 구할 때도 이거 써도 되는 거 알지? 알지? 그것처럼 얘도 그렇게 쓸 수 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fx의 식이 ax 4승으로 시작하는 식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 넓이 공식 얼마? 몇 분의? 그래프 생김새를 잘 보라고! 30. 오케이? 3처럼 생겼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몇 승? 승호야 몇 승? 이런 시준아 몇 승? 5승. 적분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때 여기 접선, 여기 접하는 거 A랑 둘러싸이는 이 넓이. 넓이 공식 뭐다? 역시 최고차의 개수는 이거라고 칠게. 뭐다? 뭐분의 20. 알았죠? 뭐가 보여? 2가 보이잖아. 알았죠? 뭐 이딴 식으로. 이거는 근데 두 개는 솔직히 잘 안 나와. 그렇게 알려주는 쌤들도 있어. 근데 헷갈리지 않겠냐? 뭐가 뭐였는지. 그래서 난 그래프 모양으로 기억하라고. 맞아. 그렇게 하시는 쌤들도 있어. 여기가 3, 3, 2. 여기가 4, 4, 3. 여기가 5, 5, 6.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쌤들도 있어. 근데 이게 헷갈리겠지. 뭐 하나겠지. 5, 4, 4, 5, 5, 6. 어쨌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쌤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지? 알았죠? 알았죠? 끝.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은 상함수 그래프 완벽하게 너희들이 그릴 수 있다. 알았지? 그러면서 너네가 이제 이런 거 쓰이잖아. 이런 거. 이제 그래프의 재료들 막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x에 대하여 하면서 가, 나, 꺼내. 그렇지. 가, 나 이런 거 막 조건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를 막 해석해. 그 막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유출을 막 해봤어. 또는 가나의 조건들을 그래프에 그려봤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fx의 19 해보죠.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근데 이건 너무 쉽지 지금. 보자마자 뭐 보여? 네? 보자마자 뭐 보여? 안 보여? 뭐 보여? 승빈아. 뭐가 보여? 그러니까 뭐? x좌표 얼마? 아! 얼마? 4. 그지? 여기까지 했을 때 비율 관계. 그래서 fx의 식 어떻게 구할 건데? fx가 뭐랑 만나는? y는 2랑 만나는 곳을 살펴보니 최고체 계수는 요거 일부러 이거 썼다. 1인데 1에서는 접하게 만나잖아. 2랑. 그지? 그래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4는 뚫고 지나가네. x-4 이런 식으로 함수 완성하는 거 있잖아. 알았죠? 거기다가 뭐도 줄 수 있어? 이것도 줄 수 있지. 최고체계에서 안 준 거. 대신에 뭐가 주어져야 돼? 마이너스 이런 거. 그죠? 그죠? 그럼 뭐가 나온 거야? 최고차의 계수를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내가 알려준 공식 뭐? 요거 높이 공식. 4 모르니까 A L에 해당하는 게 1, 3승. 근데 그게 4네. A는 1. 엎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1. 알았죠? 뭐 그러면서 찍 쓰고 하는 거 있잖아. 하나는 그런 것들 사실 모의고사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거 학교 시험에 한두 개 정도는 뭐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진짜 많이 나올 거다. 알았죠? 이거 뭐 이런 거 보면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그래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나오면은 그거 좀 많이들 써주세요. 알았어? 특히 4일 3세 이거 진짜 계속 강조하는 건데 애들이 못 쓰거든. 학교에서 너네 학교에서 이거 쓸 줄 아는 사람 아마 전교에 한 명도 없을 거야. 이제 정성은 좀 많아졌네. 와, 한 5명 되네. 와, 축하한다. 아무튼 알았죠? 아, 저기도 둘 있구나. 7명이네. 아, 8명이네. 와. 아무튼 알았죠? 또 뭐 있을까? 아, 그만 좀 하지 이러고 있지 너. 너 말이야 너. 시간 끌고 있는 거야 지금. 또 뭐 있을까? 아, 옛날에는 내가 공식 더 많이 썼었는데 이제 나도 기억이 잘 안 쓰네. 옛날에 이것도 나도 썼거든. 옛날에 내가 고3 때는. 가르치면서 안 쓰게 돼가지고. 아, 뭐 있었지? 이제 진짜 기억이 안 나네. 마실까? 아, 뭐가 있을까? 모르겠다. 아무튼 뭐 중간중간 생각나면 조금씩 더 알려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에 대한 함수에 대한 어떤 조건들 주어졌을 때 그거 보면서 아까처럼 식 완성하는 것들 많이 나올 때마다 그때 다 좀 정리 잘 해놓고 별도 좀 쳐놓고 다음에 좀 또 틀린 거 또 다음에 또 보고 할 때 참고 많이 하고. 알았죠? 오케이. 저거 제대로 할 줄 알면 정적분들 생각보다 많이 쉬워진다.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숙제풀이도 없었고 하니까.